녹아 없어지는 아이스크림을 아르헨티나 페소로 바꾸고 페소를 미국 달러로, 달러를 땅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을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거죠. If you don't appreciate the reason you're going to want the property, you won't value the property. 어떤 자산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자산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And at that rate, Bitcoin's $13 million a coin in the year 2045. 이런 속도로 2045년이 되면 1비트코인은 1,300만 달러가 될 겁니다. And what happens if you give it to the AI? 자, 그럼 만약 AI에게 비트코인을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AI나 컴퓨터 프로그램은 전기 비용만으로 이 비공개 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10만 년 동안 지속될 자산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AI도 결국 비트코인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AI가 비트코인을 소유할 기회가 있다면 AI는 당연히 텍사스의 목장이나 금괴, 아르헨티나 페소를 소유하는 것보다 비트코인을 선택할 겁니다. AI가 뭘 원할지는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그 자체로 독특한 자산입니다. 다른 자산들과 비교해보면 자본 보존의 관점에서 디지털 자산은 차원이 다릅니다. 다른 자산들은 30년, 40년, 50년 정도 유지되는 반면 디지털 자산은 1000년에서 10만 년까지 유지될 수가 있죠. 이건 자본 보존의 혁신이자 경제학의 혁명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현명하게 거래해야 합니다. 그럼 뭐가 현명한 걸까요? 아주 간단한 원칙은 일시적인 것들을 영구적인 것으로 교환하는 겁니다. 녹아 없어지는 아이스크림을 아르헨티나 페소로 바꾸고 페소를 미국 달러로, 달러를 땅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을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거죠. 화폐를 자본으로, 부서지기 쉬운 것을 튼튼한 것으로, 지역적인 것을 글로벌한 것으로, 물리적인 것을 디지털로, 증권을 상품으로, 상품을 희소성으로 교환하세요. 이 방향으로 나아가면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자, 이제 역사 속에서 위대한 거래들을 살펴보죠. 먼저 네덜란드는 해군력의 중요성을 이해했고 배를 잘 다루었습니다. 그들은 수천 척의 배를 가졌고 대항해 시대에 신대륙의 가장 좋은 항구들을 몇백 달러밖에 안 되는 플라스틱과 직물 장신구를 주고 원주민들로부터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그 항구의 가치는 오늘날 2조 5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 투자로 네덜란드는 398년 동안 연평균 6%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는 105억 배의 수익률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왜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좋은 항구를 섬유와 플라스틱, 유리구슬 따위와 교환했을까 싶겠죠. 하지만 그 당시 이 항구를 판 원주민들은 해군의 힘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If you don't appreciate the reason you're going to want the property, you won't value the property. 어떤 자산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자산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얘기해보죠.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기존 세계, 즉 유럽을 정복하려고 했고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신세계, 즉 아메리카에서 확장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1803년에 1500만 달러의 루이지애나 땅을 미국에게 팔았습니다. 그 1500만 달러는 아마도 프랑스 군대를 몇 달간 지원 보충하는 데 쓰였을 겁니다. 하지만 제퍼슨은 미국 영토의 27%를 얻었습니다. 이 거래의 수익률은 80만 배에 달하며 지금 가치로는 12조 달러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겁니다. 제퍼슨은 큰 비전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윌리엄 시어드도 그랬습니다. 윌리엄 시어드 국무장관은 내전으로 황폐해진 미국에서 2년 후 알래스카를 700만 달러에 구입했습니다. 존 디 록펠러가 석유회사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오늘날 알래스카에는 1조 달러 상당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매매 계약서 한 장으로 얻은 엄청난 수익인 거죠. 그렇다면 디지털 자본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450조 달러에 3%의 엔트로피 비용, 즉 인플레이션 비용을 곱해보세요. 전 세계가 자신의 부를 보존하려고 할 때 드는 비용은 매년 13조 5천억 달러입니다. 만약 기업이나 장기 채권을 평가할 때처럼 20배의 주가 수익 비율을 적용한다면 디지털 자본의 가치는 270조 달러에 달할 겁니다. 즉, 디지털 자본은 매년 10조에서 20조, 대충 15조 달러의 가치를 지니며 총 가치는 수백조 달러에 이릅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과장된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디지털 자본은 지난 4년 동안 55%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금융자본 중 가장 좋은 자산인 채권은 마이너스 5%의 수익률을 보였죠. 여러분이 회사를 운영한다고 상상해보면 마이너스 5%로 운영하는 것과 플러스 55%로 운영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겠죠. 이처럼 분명히 디지털 자본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차트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 차트에서 우리는 글로벌 부의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 구석에 아주 작은 비트코인 사각형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건 제 비트코인 매크로 예측입니다. 21년 후, 즉 2045년까지의 흐름이죠. 저는 비트코인의 비관적인 시나리오와 낙관적인 경우를 모두 고려하지만 제 생각엔 결국 연평균 성장률 55%가 50%, 45%, 40%, 35%, 30%, 25%, 20%로 점차 감소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S&P 지수보다 약 2배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And at that rate, Bitcoin's $13 million a coin in the year 2045. 이런 속도로 2045년이 되면 1비트코인은 1,300만 달러가 될 겁니다. 물론 비관적인 경우 300만 달러가 될 수도 있고 낙관적인 경우엔 4,900만 달러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든 저렇든 그때가 되면 비트코인은 전 세계 자산의 7%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자산들은 어떨까요? 저는 앞으로 AI와 기술이 테크 산업을 혁신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1조 달러 규모의 회사가 없었지만 이제는 여러 1조 달러 규모의 회사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 1만 개의 AI를 사용하고 직원들이 전혀 없는 회사들이 등장해서 예전에 10만 명의 직원이 필요했던 일들을 하게 될 테니까요. 로봇을 통한 물류혁명과 자율주행카, 그리고 의사 한 명 없이도 10억 명의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가 기업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앞으로도 빠르게 성장할 건 명확합니다. 하지만 금은 점차 화폐적 역할에서 벗어나고 토지의 가치 역시 점차 줄어들 겁니다. 하지만 2045년의 미래를 보면 겉으로는 그렇게 혁명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이 차트에서 비트코인이 눈에 띄게 되는 것 뿐이죠. 비트코인이 이 차트에서 눈에 띄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기본 시나리오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시나리오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먼저 이대로 흘러갈 때 우리는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요? Well, let's talk about individual Bitcoin strategy. What should you do? 이제 개인의 비트코인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 비트코인을 주요 자산으로 삼고 여유 자금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정부가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준다면 그 돈을 빌려서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비트코인에 투자할 땐 세금의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럼 반대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우선 직업을 그만두지 말고 비트코인에 대한 집중을 잃지 마십시오. 마진 대출을 사용하거나 레버리지 거래를 하지 마십시오. 토요일 밤에 잠을 자는 동안 시장 변동으로 파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절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30년 동안 3%의 금리로 정부의 토지담보대출을 받아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은 괜찮은 방법이지만 10배 레버리지 선물 거래를 밤새 하는 것은 전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 마이클 세일러는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이 비트코인을 모으고 투자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을 일시적인 것들을 영구적인 자산으로 끊임없이 교환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과거 역사 속에서 영구적인 자산들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인물들과 국가들, 그리고 그 가치를 정확히 알아봤던 인물과 국가들을 비교 설명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정확한 가치 판단의 중요성을 재미있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It's going on for far beyond your lifetime, and it's much bigger and stronger and more powerful and more intelligent than you are. 비트코인은 여러분의 생애를 훨씬 넘어서 계속될 것이며 여러분보다 훨씬 더 크고 더 강하며 더 강력하고 더 똑똑합니다. 현재 경제 질병의 유일한 치료제는 오렌지 알약, 즉 비트코인입니다. 로보택시가 여러분의 일자리를 뺏어갈 때 화가 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 로보택시의 결제 시스템이 비트코인을 채택하고 여러분의 비트코인의 가격을 10배, 100배, 1000배로 올릴 거라는 점에서 기뻐하게 될 겁니다. 보수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향후 10년 동안 연간 24% 상승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비트코인을 바꿀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을 바꾸려는 시도보단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이 훨씬 현명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비트코인을 샀다고, 보유하고 있다고 비트코인을 아는 게 아니죠. 가격이 오를 것 같다는 동물적인 감이나 차트상의 움직임을 포착해서 샀다고 비트코인의 가치를 이해한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본인의 감과 차트의 짝대기, 연준의 분위기를 보면서 샀다 팔았다 하면서 단기적인 하락 구간들은 다 피하고 상승 구간은 모두 취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고양이 생선 발려 먹듯이 깔끔하게 살점만 빼먹을 수 있을 거라 착각하죠. 까불다가 목에 큰 가시가 걸려서 호흡 곤란이 오기 전까지만요. 누구나 처맞기 전까진 그럴싸한 계획이 있다는 타이슨의 말처럼 비트코인이 무엇이고 어떤 존재이고 왜 가치 있고 얼마나 중요한지 정확히 모르니까 계속 거래소에 방치하면서 본인의 감과 의미 없는 짝대기들만 그어가면서 익절은 옳다를 외치면서 비트코인을 함부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마인드의 사람들은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자신이 처음 보유했던 비트코인의 수량이 가장 많은 수량이었던 저주에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이런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마이클 세일러와 같이 비트코인을 다양한 각도에서 쉽게 설명해주는 현인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12번째 규칙입니다. 현재 경제 질병의 유일한 치료제는 오렌지 알약, 즉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완벽한 돈입니다. 이걸 이해하게 되면 과거 우리가 사용했던 모든 화폐가 유독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본이 유독하고 통화도 유독합니다. 이건 마치 의사들이 우리를 죽게 할 만큼 피를 뽑아내는 세상에 살고 있는 꼴입니다. 우리의 뇌에 쓰레기와 오물을 잔뜩 주입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매일 독이 든 음식을 먹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세상의 유일한 치료법은 시스템에 독을 넣지 않는 것입니다. 오렌지 알약, 비트코인이 바로 그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치료법을 세상에 전파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파할 수 있을까요? 14번째 규칙입니다. 비트코인을 지지하라. 그리고 법정화폐를 반대하지 마라. 비트코인을 지지하되 법정화폐를 반대하지 마십시오.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인 베르나르 아르노 LVMH 그룹 회장은 명품 핸드백이나 액세서리를 파는 좋은 비즈니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많은 돈을 유로나 달러 채권이나 페소에 투자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핸드백의 가격을 유로나 달러로 받지 않을 거란 뜻은 아니죠. 전 세계 최고의 부자도 여전히 각 국가별 현지 통화로 자신의 제품 가격을 매길 겁니다. 왜냐? 그 나라 사람들은 자국 화폐를 통해서 핸드백이나 샴페인 또는 비트코인과 교환하고 싶어 하니까요. 우리는 아름답고 우아하고 강력하고 영감을 주는 무언가를 지지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렇지 않은 다른 것들을 반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세상의 99%의 부는 각국 통화 이외의 다른 무언가로 흘러갈 거고 그중 절반은 아마도 비트코인으로 갈 테니까요. 우리는 그냥 비트코인을 지지하면 됩니다. 15번째 규칙. 비트코인은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업을 뺏을 AI 로봇도 비트코인으로 결제될 겁니다. 로보택시가 여러분의 일자리를 뺏어갈 때 화가 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 로보택시의 결제 시스템이 비트코인을 채택하고 여러분의 비트코인의 가격을 10배, 100배, 1000배로 올릴 거라는 점에서 기뻐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적도 결국 비트코인을 살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은 ETF가 출시되고 그 ETF를 사람들이 사고 당신이 싫어하는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그들이 여러분의 비트코인의 가격을 1000배로 올릴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들을 좋아할 필요도 그들의 이념을 받아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시스템에 참여할수록 그게 여러분의 친구든 적이든 좋아하는 종교든 관심 없는 종교든 갈등을 겪고 있는 나라든 모두가 비트코인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비트코인에 충실하다면 그들도 결국 당신을 도와주게 될 겁니다. 자, 16번째 규칙입니다. 비트코인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세요.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비트코인 중심으로 사고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4년 동안 매년 50%씩 상승해 왔습니다. 이건 무위험 이자율, 즉 자본 비용이 50%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사업에 비유해보면 여러분은 5% 이자로 돈을 빌려서 50%의 이자로
비트코인에게 빌려주고 45%의 차익을 남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기업들은 자금을 조달해서 15%의 이자로 누군가에게 대출을 해주려고 합니다. 아니 왜 다른 사람한테 15%의 이자로 대출을 해줍니까? 비트코인한테 50%의 이자로 빌려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투자 아이디어가 있다고 그 투자가 무위험으로 연간 50%의 수익을 제공합니까? 보수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향후 10년 동안 연간 24% 상승할 것입니다. 이것이 무위험 이자율입니다. 향후 10년간 리스크 프리미엄을 포함해서 연간 24% 이상 수익을 내는 투자 아이디어가 있다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제대로 각 잡고 들어볼 테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사고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저지릅니다. 17번째 규칙, 비트코인을 바꾸지 마십시오. 비트코인은 사이버 호넷의 무리이며 80억 명의 사람들이 포함된 천둥과도 같은 집단입니다. It's going on for far beyond your lifetime, and it's much bigger and stronger and more powerful and more intelligent than you are. 비트코인은 여러분의 생애를 훨씬 넘어서 계속될 것이며 여러분보다 훨씬 더 크고 더 강하며 더 강력하고 더 똑똑합니다. 이건 마치 나심 탈레브가 말한 바보 지식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항공우주공학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새들이 더 잘 날게 하는 법을 강의하는 꼴이라니까요. 마치 여러분이 독수리에게 비행 방법을 강의하는 박사학위 소지자라면 당신은 비트코인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비트코인보다 더 똑똑하지 않습니다. 3억 개의 회사와 80억 명의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880억 명의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크고 시장은 넓습니다. 여러분은 비트코인을 바꿀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을 바꾸려는 시도보단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이 훨씬 현명할 겁니다. 우리는 종종 레이지 아이즈에 대해서 농담을 하곤 했죠. 자, 18번째 규칙. 레이지 아이즈는 끝없는 거짓말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할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한 밈이라고 생각했죠. 와, 레이저 아이즈 달고 비트코인 10만 달러 가자!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밈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구해줄 것입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2만 달러로 오를 때 레이저 아이즈를 장착했다가 바로 레이저 아이즈 내리고 비트코인 팔고 익절이라면서 좋아라 하는 사람들이 참 애처롭습니다. 레이저 아이즈를 벗지 마십시오. 레이저 아이즈는 여러분에게 주의를 분산시키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비트코인이 1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상승했을 때 승리했다면서 16개의 엉망인 사업을 시작하고 14개의 멍청한 산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똑똑하니까 괜찮다고요? 자만심은 몰락의 전조 증상입니다. 비트코인은 1조 달러에서 10조 달러, 100조 달러, 500조 달러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때도 비트코인은 여전히 다른 모든 것들보다 더 잘 성장할 것입니다. 레이저 아이즈를 장착하고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이폰용으로 만드는 280만 개의 모바일 앱 중에서 성공한 앱의 이름을 12개 정도밖에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크롬에는 180만 개의 확장 기능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중에 2개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죠.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의 99.9%는 실패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자신의 아이디어가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죠. 레이저 아이즈는 겸손에 관한 것입니다. 모두가 여러분을 속일 겁니다. 그들은 비트코인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넥스트 비트코인이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집중력을 잃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은 비트코인을 100달러에 사고 5,000달러에 팔아서 많은 돈을 벌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6개의 엉망인 사업을 시작하면서 집중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시장의 변덕, 정부의 규제, 경쟁사의 등장 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실패하는 것을 겪게 될 겁니다. 아, 알고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사업에 진출하려고 하네요. 아, 어쩌다 보니까 직원이 돈을 훔쳐갈 줄은 진짜 몰랐어요. 은행이 망했네요. 이런 소리나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사토시가 비트코인을 발명할 때 알았던 모든 것들을 다시 깨닫게 될 겁니다. 레이저 아이즈는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이를 받아들이고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을 존중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비트코인이 여러분을 바보로 만들 겁니다. 저는 비트코인을 배우기 위해 모든 시간을 쏟아부었지만
아직도 비트코인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But what I do appreciate about Bitcoin is it's bigger than all of us. It's stronger than all of us. It'll outlive all of us. 하지만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은 비트코인이 우리 모두보다 크고 우리 모두보다 강하며 우리 모두보다 오래 살아남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누군가 갑자기 나타나서 방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제가 비트코인을 고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비트코인에 대해 존경심을 가지세요. 자, 여러분, 마이클 셀러가 늘 강조하는 비트코인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이 말을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공부하셨던 분들은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어설프게 비트코인을 알고 나면 늘 엉뚱한 곳으로 가면서 비트코인을 고치겠다는 소리, 제2의 비트코인을 만들겠다는 황당한 소리를 하게 된다는 마이클 셀러의 이야기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를 꼬시는 모든 행위가 바로 누군가 여러분의 비트코인을 빼앗아 가려는 행위니까요. 아시겠죠? 저는 투자자 계층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5개 계층으로 나뉘는데요. 일단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터 쉬프 같은 비트코인 부정론자 계층도 있고요. 비트코인은 튤립 같은 거야. 존재하지도 않고 완전 사기지. 라고 하죠. 이 부정론자들은 사실 신임을 잃었습니다. CFTC, SEC, 백악관, 의회, 상원, 재무부, 유럽과 미국 중앙은행의 수장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타임즈, CNBC가 다들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하면서 이들은 완전히 신뢰를 잃고 바보처럼 보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부정론자들은 어느 정도 조용해졌습니다. 자, 이제 회의론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비트코인은 자산이죠. 디지털 골드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이상적이라 정부가 비트코인 금지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부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정부가 금지시킬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회의론자입니다. 이들은 비트코인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우리의 비트코인을 빼앗아 갈 거라고 말하는 거죠. 3년 전까지만 해도 이 말은 꽤나 무게감 있는 얘기였죠. 왜냐면 은행가나 거대 투자자들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었으니까요. 2년 전, 1년 전까지도 들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지금 1만 페이지에 달하는 소송 자료를 읽고 있다면, 그리고 의회나 상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고 있다면 정부가 비트코인을 빼앗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전 세계 규제기관이 여러분에게 전하려는 것은 딱 한 가지,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한다면 비트코인을 팔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여러분에게 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비트코인은 좋은 것이고 윤리적이며 발행자가 없는 자산이고 찐이고 혁신입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도 잘 모를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분명히 싫지 않은 자산입니다. 회의론자들이 결국 틀렸다는 게 입증된 거예요. 이제 마지막 3가지 유형으로 넘어가 보면 투자자와 테크주의자, 그리고 맥시멀리스트들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죠. 비트코인이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니까 매수를 한번 해볼까? 아니면 공매도 해볼까? 어차피 나스닥이랑 상관관계 있는 거잖아. 아닙니다. 나스닥이랑은 상관관계가 없어요. 나스닥이랑은 오히려 음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투자자들은 트레이더들처럼 생각을 자주 바꾸죠. 하지만 만약 뭔가 의미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만 하면 1%로도 족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투자자, 트레이더로 참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건 나쁜 현상은 아닙니다.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규제 당국이나 주요 언론들이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 오렌지 알약을 먹이는 일을 아주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비트코인은 S&P 500가 생겨난 이후 최초 그리고 최고의 자산 클래스일 것입니다. S&P 지수, 뱅가드 지수까지도 포함입니다. 이게 투자자들에게는 가장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우린 투자자들에 대해서 우호적이에요. 자, 이제 테크주의자들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2009년 당시 저는 애플과 관련된 테크주의자였습니다. 저에게 애플에 대해서 물어봤다면 저는 애플은 디지털 세계, 모바일 세계를 독점할 것이고
모든 기업들을 다 부셔버릴 거고 10억 유저들을 확보할 것이며 돈을 끌어모을 뿐만 아니라 주식도 10배 이상 뛸 것이다 라고 말했을 거예요. 만약 당신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시장을 장악할 것이고 구글이 검색 시장을 장악하고 애플이 모바일 시장을 장악할 거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테크주의자입니다. 테크 투자자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말도 안 되게 부유한 사람들은 한때 테크주의자였습니다. 아시잖아요. 마크 주커버그, 레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 스티브 잡스, 제프 베조스, 이런 사람들이 모두 테크주의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테크주의자로 살면서 많은 돈을 벌었죠. 그러니까 만약 당신이 비트코인을 믿고 이해하고 있는 테크주의자라면 비트코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우위에 있는 디지털 화폐 네트워크라고 말할 것입니다. 캐시 우드가 바로 오늘 CNBC에서 앤드루 로스소킨에게 한 말이 딱 그거예요. 이보세요. 비트코인은 이 세상 최고의 그리고 최초의 글로벌 화폐 네트워크고 코인 하나당 6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까지 올라갈 겁니다 라고 했다고요. 이게 우리의 기본 조건이에요. 테크주의자인 거죠. 그 다음에 그녀는 또 맞아요. 우리는 테슬라도 좋아하고 기술도 좋아하죠 라고 했습니다. 괜찮아요. 애플을 싫어하던 워렌 버핏도 결국 애플에 투자했고 카라이칸도 결국 애플에 투자했어요. 그쵸?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한번 주식을 사면 존버하죠. 저도 테크주의자로 시작했고 기술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전세계 작업 증명 중 95%, 어쩌면 그 이상이 비트코인을 채굴하면서 실행된 것이니 비트코인이 확실히 지배적이야. 그 다음으로 많은 건 고작 1%잖아. 따라서 비트코인이 향후 10년에서 20년 사이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위한 디지털 화폐 네트워크가 될 운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면 가격이 100배는 올라야 마땅하고 우리는 지금 이 테크주의자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반드시 우리 편이 될 겁니다. 마지막 유형은 맥시멀리스트들입니다. 저는 이들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잭 도시는 비트코인은 경제적 권한을 부여하는 도구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듣는 순간 이 말은 평생 제 안에 새겨졌어요. 제가 처음 비트코인을 샀을 때 이건 세계 최고의 디지털 골드 네트워크고 애플보다 더 좋은 자산이 될 것이다 라고 했죠. 하지만 잭 도시의 그 말을 들은 이후부터 저는 비트코인은 80억 명의 사람들에게 힘을 부여하는 도구이자 윤리적 재화이며 전세계 80억 명 사람들 모두를 위한 실용주의적 권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재산권, 자유, 주권에 대한 희망을 제공해 줍니다. 이건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안하는 가치보다 조금은 더 좋지 않습니까? 이 기업들의 가치도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결국 비트코인이 권한을 부여하는 도구라는 것을 믿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맥시멀리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애플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게 이 세상에 만연한 고질병의 절반을 해결하고 중국이나 아프리카 국민들 모두에게 재산권을 제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애플 주식이 기술적 레버리지가 아주 높아서 제지가 안 될 정도로 오르게 될 매우 좋은 투자 상품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아마존을 막지 못하고 구글을 막지 못하는 것처럼 비트코인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이들과 다른 점은 막을 수 없을 뿐더러 피할 수도 없고 또 윤리적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제가 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 이외에 여러분들 인생에서의 다른 투자를 다 버려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건물을 소유할 수도 있고 애플 주식을 소유할 수도 있고 지역 시장을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캔사스 농지를 소유하면서 실제로 은을 채굴하고 천연가스정을 운영할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하면서도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맥시멀리스트의 차이는 비트코인은 막을 수 없는 디지털 네트워크일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올바른 것이라고 믿는다면 잭 도시처럼 그리고 이 방의 여러분과 저처럼 열성적으로 비트코인을 지지하게 되는 거죠. 금, 천연가스, 오일 아니면 그 어떤 기업의 주식이든 아니면 건물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은 단순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반면
비트코인을 지지하기로 한 결정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미션이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이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의 정의를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면 모든 것을 아우르고 아주 포괄적이기 때문이죠. 간혹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배타적이라는 인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정의는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 힘을 부여하는 역할이라는 비트코인을 둘러싼 강력한 이념이 우리 어깨 속에 스며들고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개념을 광적이다 혹은 종교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냥 이념일 뿐이라고도 하는데요. 비트코인의 이러한 이념적 요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 비트코인은 명백한 이념입니다. 그것도 우월한 이념이죠. 뉴턴의 사과, 즉 경제와 정치, 그리고 인간 행동에 수학, 물리학, 연력학 법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비트코인을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할 필요도 없죠. 갈릴레오가 이렇게 말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과학과 실험을 기반으로 관찰한 바에 의하면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것을 종교적 믿음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또한 과학의 뿌리를 둔 하나의 이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지금 너무 아름답죠. 안 그렇습니까? 날아다니는 비행기며 움직이는 기차, 가라앉지 않고 떠있는 배들, 전기와 불, 이 모든 것들은 물리학과 연력학에 기반을 두고 있죠. 불을 숭배하고 전기, 항해 동력을 추종하고 가라앉지 않고 뜨는 배를 믿는다면 그건 하나의 이념을 믿는 것이지만 수학과 논리, 물리학에 근간을 두고 있는 이념입니다. 비트코인 커뮤니티가 열성적인 이유도 물리학과 수학이 돈에 적용되길 원하기 때문이고 재산권에 적용되길 원하며 정치와 경제에도 적용되길 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최초로 물리학과 수학과 연력학을 경제에 접목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단순한 이념으로 간주하고 무섭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교육시키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비행기를 날게 하고 고층 빌딩을 건설하고 모바일 폰을 작동시키며 우리 집을 따뜻하게 데우는 데 사용된 물리학이 있는데 바로 그 물리학이 우리의 경제를 개선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기술을 포용할 것이고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종교적 광신도가 아니라 갈릴레오, 이삭 뉴턴이 그랬듯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특정한 개념을 제안하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마이클 세일러의 얘기 잘 들으셨죠? 저는 이번 영상을 작업하면서 정말 감동했습니다. 다양한 주옥 같은 포인트들이 있었지만 특히 비트코인은 막을 수 없는 디지털 네트워크일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중요한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의 조건이라고 말한 부분이죠. 여기서 말하는 비트코인이 윤리적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여러분도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닌 그 이상의 위대한 가치물로 생각하고 계시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가 맞으십니다. 자, 그럼 저는 조만간 또 다른 마이클 세일러의 더빙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 Which one's the best crypto asset? Well, Bitcoin's the best crypto asset. Okay. What's the second best? There's no second best. There's no second best crypto asset. There's a crypto asset. It's called Bitcoin, right? Right? There's no second best. Okay. It's not like Google and Facebook. It's not like Apple and Amazon. Yeah, we can debate Apple or Amazon. What's better? They both look like tech monopolies to me. They both look pretty good. On the other end, Bitcoin or no. Bitcoin. Bitcoin's a crypto asset. This entire idea of like 60% dominance is bullshit, ridiculous, stupid, right? Like, it's stupid. It's not 60% dominant. It's like 96% or 95% dominant, right? And if you compare it as a crypto asset to a like kind of proof of work crypto network, right? That's meant to be a store of value. You know, you're lucky if you find it, you can scrape together 5% of other stuff in the last bucket, so there is no